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경기도 꽤 나갔었는데요. 물론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 출석 번호는 60번대 언저리였는데요. 그게 제가 이씨고 여자였기 때문에 60번 언저리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름이 비슷한 남자친구들은 보통 10번 언저리의 출석 번호를 받았어요. 저는 그게 조금 부러웠습니다. 번호가 뒤였기 때문에 출석 신발장이 아래쪽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는 게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공학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진학했던 학교는 여자 학생들이 다행히 바지 교복을 입을 수 있는 학교였는데요. 제 친구들이 간 학교 중에서는 바지 교복을 입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고 싶어도 입지 못했죠. 그게 규칙이었고 지키지 않는다면 벌점이 쌓일 것이었으니까요. 세상에 그 누가 벌점을 스스로 얻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바지 교복을 입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치마 교복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여자애가 왜 바지를 입냐? 치마 교복이 당연히 있는데 뭐 이런 이유였습니다. 굉장히 뻔하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싫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은 항상 남자아이들의 차지였고 운동장 주변을 돌면서 산책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었죠. 물론 여기서 반론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애들이 운동을 싫어하니까 남자애들이 운동장을 차지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으면 너희가 먼저 얘기를 해서 공간을 차지했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아이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운동을 좋아하는 건 유전자가 만들어낸 문제던가요?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부터 이 친구가 얘는 이런 유전자니까 운동을 좋아한다. 얘는 이런 유전자니까 운동을 싫어한다. 라고 정해지는 게 아니죠. 운동을 좋아하고 말고 하는 건 그저 그 사람의 성향일 뿐이에요. 여자라서 운동을 싫어하고 남자라서 운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자아이들 중에 운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반론은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여자아이들이 땀이 많이 나고 스타일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체육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운동을 싫어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했겠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떠올려 볼까요? 보통 여자아이들은 수행평가로 어떤 종목들을 하던가요? 피구나 발야구 같은 직접적인 몸싸움이 없는 운동들을 보통 하죠. 그렇다면 남자아이들은요? 축구 같은 걸 하진 않았나요, 보통? 몸이 부딪히는 게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더라도 괜찮게 여겨지는 그런 종목들이요. 제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제일 자주 접한 스포츠는 피구입니다. 피구라는 건 공을 피해야만 이길 수 있는 운동이죠. 피구에서의 공은 반대편의 누군가를 아웃시키는 존재일 뿐더러 내가 피해야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축구에서의 공은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그 공을 발로 차서 골대에 넣어서 득점을 내는 수단이죠.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차는 공이 나한테 맞을까봐 무서워할 일이 있나요? 그 전에 공을 무서워한다면 축구를 제대로 할 수조차 있을까요? 맞아요. 공을 무서워한다면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학교에서 또한 공과 친숙하게 되는 데 반해 여자아이들은 학교에서조차 공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운동을 싫어하는 여자아이 하나만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저는 여고에 진학했습니다. 이상한 부분 없으신가요? 여고요. 여자 고등학교. 우리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생각해 볼까요? 남자아이들만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남고라고 부르던가요? 물론 말할 땐 남고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학교의 명칭에 남자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찾아본 결과 서울 서부교육청을 기준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총 23개가 존재하는데요. 그중 여자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 학교는 4군데가 있습니다. 23개 중에 4개? 너무 작은 숫자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그중 남자아이들만 진학할 수 있는 학교이지만 남자 고등학교라고 써있지 않은 학교는 몇 개나 될까요? 8군데나 됩니다. 분명
남자 고등학교라고 명명되어야 할 곳이 여자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이름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봐야만 이 학교가 여자 학생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저도 분명 제 거주지 주변의 학교들인데 이름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그 고등학교 이름을 쳐봐야지만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저는 바지 교복을 입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교복을 물려 입어서 바지를 택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무조건 바지를 입겠다라고 다짐했었는데요. 좀 웃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치마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지만 체육 시간은 여전히 열심히 참여해요. 물론 요즘은 학교를 가지 않으니 열심히 홈트를 하고요. 저는 여전히 운동을 좋아하고 이 짧은 머리를 가진 채로 치마 교복을 입고 여고에 다니는 19살 학생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른가요? 제가 평범한 여자아이들과는 다르고 특이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는 항상 여러분 주변에 존재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운동을 좋아한다는 특성을 가진 청소년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이요. 여러분도 본인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시대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바로 그 사람 이예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누가 코멘트를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조민재 학생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좋았던 점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를 들어줘서 공감대를 잘 형성한 것 같고, 아쉬운 점은 말하기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수정을 한다면 더 확실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감되는 소재를 썼고 다만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 같다. 우리 박진환 학생도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지적해 주세요. 저 좋은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목소리 크게 해줘서 이게 잘 들리는 부분이 있었고, 특별히 아까 그리고 안 좋은 점에서는 아직 저희 정확히 찾지는 못했는데 안 좋은 부분은 아직은 잘 못 찾아가지고. 오케이. 혹시 다른 사람 중에 누구 코멘트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좋은 점이나 지적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을 들거나 채팅으로 표시해 주세요. 없죠? 그럼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님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논리나 이런 부분은 기자님이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 최대한 최소화하고요. 대신에 그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게 초반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먼저 말해주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마지막에 나온 문장을 들어갔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합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쭉 사례를 듣고 경험을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너무 궁금한데 왜 얘기를 안 해줄까 계속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부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이라도 한번 한 문장 정도 두 갈씩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은 우선 그 말을 하실 때 자기의 개성이 있어요. 자기만의 이런 말투나 목소리가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풍성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 중간중간에 호흡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들이쉬는 호흡을 충분히 들이쉬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호흡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리가 뻑뻑해지거나 스타카토로 들리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호흡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호흡을 많이 들이쉬고 또 한마디 해주시고 들이쉬고 한마디 해주시고 그거를 이제 습관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상입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예빈 이름이 뭐였죠? 이예빈님. 이예빈 씨 연설 되게 좋습니다. 처음 했는데 사실은 그 당당하게 떨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차분하게 잘 이어가셔서 내용 되게 좋았고, 일단 시간을 좀 몇 분이었는지 본인이 한번 스스로 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긴 것 같아요. 저희 대회는 4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예정인데
약간 6분 넘어가는 연설인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김민재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그 여성의 어떤 성 정체성 뭐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짧은 머리에 뭐 운동을 좋아하는 여학생.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예를 들면 여성, 물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세요 뭐 이 얘기라고 하긴 했는데 결론에는 이제 그 포인트가 예를 들면 바지 교복을 못 입는 게 문제라는 건지, 아니면 여학생에게 충분한 운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건지, 아니면 뭐 머리가 짧은 게 또 남고 여고 해가지고 남고는 그냥 고등학교라고 부르고 여고는 또 여고라고 부르는 게 문제라는 건지, 너무 이것저것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게 다 문제의식이었을 수 있어.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왜 이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우리가 5분 정도의 짧은 연설을 하면서 이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 친구는 무슨 얘기한 친구구나라고 연설이 끝났을 때 딱 기억에 남으려면 그 중에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나에게 크게 다가왔던 포인트, 이거 하나는 반드시 개선했으면 좋겠어. 이 연설로 이 문제 하나는 확실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하나에 집중하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의 컨셉도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지금 집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오늘의 연습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실제로 본선에 가서 영상을 찍게 되면 만약에 여학생으로서 운동하는 여학생, 뭐 여학생에게도 운동을 허락해라, 뭐 이런 게 만약에 연설 주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농구장 같은 데 가서 실제로 좋아하는 뭐 운동복 입고 농구공 같은 거 들고 연설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본인의 어떤 연설의 포인트에 맞는 그런 메시지에 집중해서 연설의 컨셉도 그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그냥 이 여학생으로서 겪는 불합리한 것들을 다 지적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딱 살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딱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했지?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2차 첨삭할 때는 연설 주제를 좀 더 좁혀, 좀 더 좁혀서 디테일하게 그 중에 뭐를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중심으로 연설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좋은 연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박진환 씨. 자, 박진환 씨 음소거 키시고 한번 연설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준비 시작. 지금 연설대에서 말하고 있는 저는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나보다, 미래에 더욱더 멋져질 존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저는 살면서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조용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저에게 너무 쉬운 일인데, 앞에서 발표를 하려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곤 했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다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으라고 부모님께서 항상 용기를 주시지만 막상 발표라는 현실 앞에서는 막막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상하고 계시는 듯한 얼굴이신데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키우실 때는 순하고 착해서 키우기 수월한 아이라고 좋아하셨고, 주변에서는 엄마 힘들게 안 하는 효자라고 칭찬 많이 해주셨습니다. 말을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저는 말보다 행동을 우선으로 표현했었지요. 늘 과묵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던 어머님께서 저의 발음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시고 언어 치료를 받게 하셨습니다. 부정확한 발음은 저의 성격에도 영향을 주어 수줍고 소극적인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의 저였지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언어 치료와 아나운서 교실에서의 배움, 어머니의 노력 등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는 실력을 발휘해 볼 때라고 느껴서 2학년 때 처음 회장 선거에 나갔지만 낙선, 그 후 3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회장 선거에 나갔지만 줄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실망하고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는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그 일을 도전하고 이루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마다 속상하고 슬펐습니다. 또는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계속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에도 회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많은 실패를 해서 그런지 도전하는 것이 떨리거나 두렵진 않았습니다. 나름의 노하우도 생겨서 나만의 청중을 끄는 연설 방법도 생겼습니다. 드디어 회장 선거 유세 연설 중 저는 다른 때와 달리 막힘없이 유창하게 말하는 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하는 기대는 저에게 당선이라는 기쁨으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그 후 2학년 때에도 회장, 현재 3학년에는 전교 부회장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3번의 승리를 하였지만 반대로 5번의 패도 연속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5번의 실패를 하고 그대로 포기했다면 저에게 3번의 승리가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이번 연설대회에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성공한 저의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잠시만요. 용고가 날아갔어요? 그게 아니고 갑자기 이게 닫아져서 제가 찾아야 할 것 같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오케이. 거기까지. 무슨 얘기? 왜냐면 거의 다 끝까지 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끝까지 한 것 같아요.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일단은 김가온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자기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버벅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만 좀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우리 최지훈 씨도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내용이 되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가지고 되게 흥미롭고 공감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확실히 말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좀 어색하다. 우리 김미지 아나운서님. 네. 네. 보니까요. 지금 차분함이 굉장히 강점이신 것 같아요. 이 강점에 더해서 하나만 요청을 드리면 더 멋진 연설이 될 것 같은데요. 말 맛을 살린다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차분하고 조근조근 똑같은 톤과 똑같은 속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장이나 멋있는 말이 나올 때는 속도를 더 천천히 하기도 하고 톤을 더 높이기도 하고 강약이나 이런 완급 조절을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니까 연습을 한번 많이 하셔서 술술 말할 수 있는 단계를 또 넘어가면 이제 이 말맛을 살릴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언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천천히 해도 되고 한번 그런 변화를 한번 더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박진환 씨 연설 주제가 결국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요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못했어. 그러니까 발음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었고 어머니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뭐 아나운서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뭐 학생회장도 나가가지고 몇 번 떨어졌지만 나중에 뭐 당선됐어.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역경을 극복한 스토리를 통해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아마 결론을 맺었을 것 같은데 약간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올바른, 너무 그냥 도덕적인 그 당연한 얘기잖아요. 교훈적인 얘기가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서 재미가 없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 주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주제는 너무 좋죠. 그러면 그런 주제를 어쨌든 청중이 받아 먹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청중에게 소화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 에피소드가 좀 더 그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좀 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아졌어. 예를 들면 내가 말을 못할 때 실제로 어떻게 말을 못했는지, 근데 말을 잘할 때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능숙하게 마치 연기를 하듯이 내가 말을 못했을 때를 연기해서 보여주고 또 말을 잘하게 됐을 때를 연기해서 보여주고
아니면 예를 들면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말해서 떨어졌고 붙었을 때는 이렇게 말했더니 붙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청중들이 누가 봐도 정말 달라졌구나. 이렇게 되니까 정말 달라지겠구나. 근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이렇게 본인의 어떤 달라진 모습을 이 짧은 4분 5분간의 연설을 통해서 청중들이 확 느낄 수 있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결론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사실 별로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이 연설문의 내용에 스토리를 담아서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청중들이 느낄 때 재밌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 이제 그런 걸 자기 얘기니까 자기가 직접 뭐 그때 상황을 묘사를 해준다든가 그러면서 청중들에게 설득력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청중들도 너희를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왜냐면 나도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연설이 좀 밋밋하다. 그래서 다음 연설은 좀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가지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다음 우리 조민재 학생. 자, 조민재 학생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된 연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든 시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최소한 저와 같은 상황, 저희 부모님과 같은 심정을 지니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학교를 두려워하는 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듣거나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 땡땡이가 땡땡이한테 꼬리 쳤대. 전 중학교 시절 내내 그 루머 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저 밝다는 이유로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줄 알았다가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여자애들끼리 돌아가면서 왕따 시키는 건 사회 적응기니까 그냥 이해해. 왕따가 언제부터 사회 적응기가 되었을까요? 익명 질문 앱인 에스크를 통해 전 하루에 100개가 넘는 욕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가지고 아이들은 제 탓을 했죠. 학교에서 모든 과제가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저랑 같은 조가 되면 나 얘랑 뭐 하기 싫은데 또 발표 시간이 오면 그 누구도 박수를 쳐주지 않아 제가 좋아하던 발표마저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을 때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쉬는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뛰어가고 급식은 먹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들으시면 왜 친구들이 아무도 안 믿었겠어? 쟤도 문제가 있었던 거야. 라고 속으로 절 탓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전 당당히 제 잘못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건 아니면 말고 나도 복도에서 들은 거라서 왜 나한테만 뭐라 하냐? 였어요. 담임 선생님은 크게 문제될 만한 폭력이 아니라고 저 같은 한 명의 왕따는 묵인해버리는 게 다수의 학생을 상대하는 것보다 편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방지할 강력한 처벌이 아닌 무조건 가해 학생들과 절 혼자 방에 두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고 그걸 거부하면 저에게 넌 네가 그러면 걔네랑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학업도 제 스스로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다 놓으려 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제가 되기 싫어 스스로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학년이 바뀌고 아이들과 친할 필요가 없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자기 발전에 힘썼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직도 그때의 저를 돌아보면 제가 제발 한 명만 저를 믿어줬어도 정말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한 사람만 소문의 고리를 끊어줬어도 전 그때 제 자신을 놓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신 잊지 못할 아픔이 되는 말을 어린 시절 실수였다고 포장하지 마세요. 그건 폭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으로 친구를 도와주세요. 가끔은 두려움이 여러분의 용기 앞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단 한 번의 모른 척이겠지만 당사자에겐 수십 명의 모른 척이 됩니다. 그들의 외침을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과거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말해주고 싶네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전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고 또 해낼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해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믿고 사랑한다면 누군가는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다른 학생들에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 행동은 언젠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가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유서연 학생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굉장히 이렇게 발음이 또록또록해서 듣기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학교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줘서 좋은 주제를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고칠 점은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박준서 학생도 음소거 키시고 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박준서 학생. 저도 듣기에는 목소리도 크고 말도 또박또박해서 되게 듣기는 좋았고요. 그리고 고칠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님. 네, 저도 워낙 전달력이 좋고 해서 지금 이대로 해줘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강하게 말하는 그 말투시거든요. 근데 강한 부분도 있고 사실 힘을 빼고 약하게 말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있어야 더 감동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사람이 그 고리를 끊어줬더라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막 강하게 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힘을 빼고 말하신다거나 그렇게 약간 한번 이것도 약간 완급 조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내용이 메시지가 묵직한데 아이 컨택을 그에 비해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많이 숙지하셔서 카메라 보면서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잘 들었고 이렇게 본인 얘기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이제 왕따나 그런 따돌림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전체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대로 쭉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연설의 포인트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처럼 그렇게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내 연설을 듣는 누군가 그 사람은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는 반말로 하세요. 여러분이라고 하지 말고 네가 만약 뭐 이런 상황이라면 너는 잘못한 게 아니고 너는 이건 이겨낼 수 있고 나는 네 말을 믿어.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서 반말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연설을 별 생각 없이 듣다가 갑자기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겠죠. 만약에 그런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게 더 이제 전달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인 애들은 되게 복수니까 이제 걔들은 이제 너희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친구로서 여러분 이렇게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친구로서 같은 동년배라고 생각하고 친구로서 진짜 걔들한테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왜 안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걔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걔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이제 진정성 있게 잘 해주면 그러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연설할 때는 그걸 한번 그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발표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되게 좋은 연설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유서연 학생 한번 해볼까요? 자, 유서연 학생 음소거 키시고 자 연설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꿈 많은 잠깐. 16. 방금 전에 네? 우리 누구죠? 민재도 그렇고 서연이도 그렇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나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고개 숙이지 말라고. 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인사는 인사,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야. 이거 따로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꿈 많은 16살 청소년 유서연입니다. 여러분, 다들 원격 수업 해보셨죠? 저희 학교에서도 매일 강의를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마치 학교에 있을 때처럼요. 그런데요,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듣는 수업은 학교에서 듣던 수업이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틀어놓고 자도, 심지어는 노래를 듣거나 인터넷을 써도 저를 제재해 주시는 선생님이 없었죠. 저를 통제해줄 누군가가 사라진 수업에서 저는 점점 딴짓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가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기말고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계획을 짜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은 대가는 크더군요. 분명히 작년에는 내가 한 번 공부한 내용을 외우는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아예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어서, 누가 숙제를 줘서,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공부는 제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힘든 시기였지만 제가 만들어가는 마이웨이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제대로 느꼈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었죠. 너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니? 저는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매 순간 제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저의 삶이자 제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부하는 게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더군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십니까? 또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이웨이를 위한 목표 하나만 정해보세요. 남에 의해서가 아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기 위한 목표 하나요. 앤드류 와일즈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0살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아주 아름다운 정리를 접했는데요. 그 정리에 매혹된 그는 30년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렸고 마침내 증명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30년간 혼란스러운 방황의 순간이 한 번도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와일즈는 자신의 목표, 자신의 마이웨이를 향한 목표가 있었기에 자신을 다잡은 것이죠. 그가 진짜로 해내고 싶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해결이라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30년간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마이웨이를 향한 목표 하나만 마음속으로 정해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목표가 꿈일 수도 진로일 수도 삶의 방식일 수도 어쩌면 재산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는요. 내가 가장 방황할 때 나 자신을 잡아줄 겁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니까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에서 쉬운 게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조금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규현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좋은 점으로는 일단 자신감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일단 당차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보기 좋았고, 그리고 말을 하시는 것도 그 강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 텀이 있어가지고 좀 더 듣기가 편했던 거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칠 점은 저는 아직 못 발견했고 다 저는 좋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송아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우선 좋은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잘 풀어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칠 점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네,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우선 안정적인 게 굉장히 장점인데 그게 더 아쉬웠던 점은 개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용도 조금 훈계처럼 되지 않으려면
뭔가 친절하게 말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친구 입장에서 우리 친구의 개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것 같은 스피치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이 내용을 좀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을까 그걸 같이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선 학생은 일단 굉장히 능숙하게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를 보니까 16살인데 이렇게 잘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포인트가 좀 아쉬운데, 처음에 온라인 수업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온라인 수업 얘기로 해가지고 뭐 온라인 수업을 들었더니 오프라인 때랑 달라서 뭐 시험 봤는데 뭐 모르는 게 많았다. 나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설을 하는 줄 알았어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나서 학생으로서 겪는 문제점이나 뭐 개선 방안이나 이런 연설을 하려는 줄 알았어. 근데 온라인 수업 얘기는 그냥 밑밥일 뿐이고 앞에 그냥 조금 얘기하고 나중에 그냥 뭐 무엇이든 꿈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뭐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뭐 약간 이런 훈계조의 연설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제는 되게 좋은 주제죠. 너무나 멋지고 좋은 주제인데 이게 제가 그 도입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청중들은 그 연설을 딱 듣고 도입부로 되게 연설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게 되거든요. 아, 이 연설은 무슨 연설이겠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근데 만약에 뒤에 그 내용이 아니야. 그리고 도입부에 나온 내용이 안 나와. 그러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그럼 앞에 얘기 왜 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연설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통일적이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교육, 온라인 강의 얘기를 할 거면 그 주제로 밀고 나가던가 아니면 이제 내가 그 나만의 어떤 진로, 자기만의 어떤 꿈, 그 마이웨이, 그 나의 길을 가자라는 그 마이웨이가 그 연설의 주제면 그 마이웨이라고 하는 거에 더 맞는 소재로 도입부를 좀 바꾸면 어떨까? 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현 씨 한번 연설문을 잘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소재가 굳이 마이웨이라고 하는 주제에 딱 맞는 것이었나? 아니면 요걸 가지고 살려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할 수는 없을까? 뭐 그걸 좀 워낙 잘하니까 처음부터 워낙 완성도가 높은 연설문을 써와서 저는 좀 고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도 그냥 무난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더 잘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내용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바꿔보면 어떨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판단은 뭐 서현 씨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뭐 억지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아시겠죠? 자, 다음은 박준서 씨. 박준서 씨 연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준서 학생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요.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꿈을 향해 항상 노력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박준서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라는 말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도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짧은 인생에 훅 끼어든 감사,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의 초등학교 2학년 시절을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잘 적응해서 1년 뒤 형아가 된 2학년 어느 날 봄, 해맑게 바깥놀이를 하다가 덩치 큰 친구가 밀면서 넘어지게 돼 귀가 찢어지고 7바늘이랑 꿰매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당황도 했고 내 실수가 아닌 친구 때문에 다치게 돼서 더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그때 나를 밀쳤던 친구가 또 뛰어가면서 저를 밀어서 저는 복도에서 넘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엉덩방아를 찧은 게 아니라 앞으로 철퍼덕 넘어졌습니다. 누가 볼까봐 아픈 것도 모르고 얼른 일어났는데 저를 본 다른 친구가 준서야, 너 이빨이 없어 합니다. 손으로 얼른 확인을 하고 바닥을 보니 부러진 저의 이빨이 이미 깨질 대로 깨져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치과에 갔니 아직 성장기여서 임플란트 같은 건 성인이 된 후에나 할 수 있고 현재로는 보기 흉하지 않게 이빨을 만들어 붙일 수 있다고만 해서 전 2학년 가을 이후 현재까지 앞니로 음식을 베어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짜증이 났습니다.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 잘못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투덜거려봤자 달라지는 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투덜거릴 때마다 저에겐 엄마의 잔소리만 플러스 되었고요. 근데 이런 저의 마음을 바뀌게 해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감사장이라는 것을 써보라며 전교생에게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강요반으로 매일 3관사씩 감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억지로 쥐어짜는 감사를 쓰다 보니 뭘 써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해가 떠서 감사, 잘 먹어서 감사, 잘 자서 감사 등 아무거나 적었습니다. 어떤 날은 쓸 게 없어서 반 아이들의 친한 친구들 이름을 쓰며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다음 해에는 학년이 올라가서 감사의 내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도 찾아보면서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초6이 돼서는 깐깐한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토록 쓰기 싫고 성의 없이 쓰던 감사장에 나도 모르게 감사를 최대한 길게 쓰며 구체적으로 하는 나만의 감사장을 즐기며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 쓰기는 저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소 까탈스러운 성격도 괜찮아 이 정도인 것에도 감사해로 바뀌고 저의 다친 이빨을 투정하며 지냈던 날들도 이제는 그래도 그때 더 많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치게 한 친구와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하며 이해하고 친해지게 되었고 틀리는 것을 싫어하던 성격도 이거 하나쯤이야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감사장 쓰기는 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도 서로 이해해주며 다투기보다는 서로에게 감사한 것을 표현하다 보니 6년 동안 저희 학교는 크고 작은 싸움 없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재미난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감사함을 갖고 살게 되면 얼굴도 환해지고 눈빛이 변화가 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센터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감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활 만족도가 높고 평균 수명도 더 긴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곁에 사소한 것에도 감사는 참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상태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행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감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있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께 감사, 늘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고 배움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께 감사, 코로나로 인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께 감사. 여기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모두 감사합니다. 조그만 것부터 감사는 싹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감사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짧은 글이나 메모로 하루의 감사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우리 삶도 행복해질 수 있고 각박한 세상도 아주 조금씩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이상으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우리 심혜원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먼저 좋은 점은 감사하다는 우리 일상에서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말들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은 감사라는 말이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 버겁고 약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김정현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잘 나타내가지고 그게 강점인 것 같고 마지막에 말이 조금 빨라져가지고 그것만 좀 고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님 코멘트 해주시죠. 도입부의 경험 이야기를 장면이 그려주듯이 얘기해줘서 정말 집중이 잘 됐고요. 특히 친구가 너 앞니가 없어? 라고 인용을 해준 것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잘 살려면 우리 준서님이 지금은 읽는 것처럼
그 읽는 단계로 말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정말로 말하듯이 말하는 걸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면은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네네. 우리 준서 씨, 좋아요. 되게 뭐 처음에 저의 짧은 인생, 14살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저의 뭐 14살 짧은 인생의 이야기를 뭐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거 포인트를 좀 강조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빨 부러진 얘기, 재밌죠. 재미있고, 그때부터 확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설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감사장을 우연히 쓰라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일어나서 감사, 깨서 감사, 밥 먹어서 감사 이렇게 막 무성의하게 쓰다가 나중에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쓰다 보니까 정말 감사장의 어떤 위력, 효과를 스스로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게 생활이 됐다.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뒷부분은 약간 이게 대충 나이 보면 파악이 됐잖아요. 아 그렇구나라고. 메시지가 단순하거든. 메시지가 단순하고 너무나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논란의 여지가 별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냥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바른생활 같은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같은 내용이 너무 반복되니까 뒤로 가면 약간 지루하고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좀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겠고, 왜냐면 간단한 메시지니까 뭐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겠고, 뒷부분을 좀 정리해서 좀 짧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뭐야? 너도 감사하라 이거잖아요. 이 연설을 듣는 여러분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기 위해서 뭘 해보자라는 거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하나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처럼 감사장을 써보라든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연설을 듣는 사람이 고등학교 형도 있고 나 같은 성인도 있고 이런데 이 나이에 감사장 쓰고 있기 좀 그렇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하나 짚어갖고, 예를 들면 마지막에 제 연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청중 여러분도 옆에 있는 이렇게 그 사람들 뭐 온라인이니까 옆에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뭐 감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연설 마치겠습니다. 해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고 청중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낸다든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서, 왜냐면 메시지는 단순하니까 아직 14살이라는 어린 이렇게 포인트를 살려서 되게 귀여움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연설의 설득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 뭔가 퍼포먼스가 좀 들어가면 좀 재밌는, 그러면서 이제 흐뭇하게 심사위원들이나 청중들이 흐뭇하게 이제 아빠 미소, 엄마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연설을 듣고 기분 좋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뒤쪽에 어떻게 배치를 할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뒷부분에 중복되는 내용을 좀 빼고 그렇게 해서 연설문을 좀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더 좋은 연설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김규현 씨 한번 해볼까요? 자, 김규현 씨, 자 음소거 키시고, 자 김규현 씨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 근데 음소거 안 썼다 그랬나? 네네 아직. 오케이. 자 그러면 이송아 씨 연설 음소거 키시고, 자 이송호 씨가 준비한 연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여러분, 만약 지구의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여러분의 집이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극 빙하가 14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전 인스타를 보다 빙하가 녹으면서 발견된 18,000년살의 강아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이러한 발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쓰였던 물건이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이야기하죠.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서 빙하 일부가 부서지고 녹아 흘러내리면서 암석들이 섞인 홍수 사태를 일으켜 최소한 160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구의 얼음이 녹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요? 라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죠? 라고 묻는다면 이상기온이나 대홍수 그리고 전염병까지 아주 다양하게 답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 에코백을 써야 합니다 등 많은 방법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늦춰야 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 까먹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최근 또 우리에게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고대의 바이러스가 깨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예전부터 흔치 않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구의 탄생과 함께 빙하에 갇혀 있었던 관계로 우리 인간에게 면역력이 없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기후변화라고만 검색해도 바이러스라는 연관 검색어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경험이 없었던지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활발한 이동이 어려워졌으며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강도는 여러분 모두 몸소 체험하고 겪어보셔서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마른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이러한 상황을 또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우리는 환경 보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구의 경고라는 말을 듣고 너무 신기하였는데 발견이 계속되고 자연재해가 늘어나자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다 지구의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내게 오는 영향이 무엇일지 그 현실을 살아가게 될 나는 어떻게 될지 끔찍한 현실에 대한 질문으로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시니 만약이라는 단어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지구의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인 씨 음소거 키시고 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박정인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좋은 점은 또박또박 지구에 대해서 잘 말해줘서 좋고, 그 고칠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발음도 또박또박 잘 말해주셔서. 김남석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김남석 씨. 네, 일단은 주제 같은 것도 저희가 실제로 느끼고 있고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주제여가지고 좋았고 고칠 점은 저는 딱히 생각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 주제가 좋았다. 우리 김민재 아나운서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네. 송아님이 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나 경험이 도입부에 좀 더 생생하게 있었으면 더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뉴스는 우리가 정말 TV를 틀어도 많이 나오고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진부하거나 지루해질 수도 있으니까 송아님만이 할 수 있는 송아님의 경험을 얘기해야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거를 첫 부분이나 중간중간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도입부에 자기 이야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송아님은 그냥 기후변화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 그런 의해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그런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들을 그냥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물론 송아 씨는 되게 진정성 있게 하는 얘기겠지만 자기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왜 굳이 저 주제를 얘기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도입부에 나는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어떤 송아 씨만의 이야기를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론도 너무 급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빙하가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송아 씨? 마지막 문장이 뭐였죠? 자, 여러분, 지구의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입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이상하잖아요.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지구에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노아에 홍수가 일어나나? 그러니까 이런 열린 질문으로 끝나버리면, 제가 그때 강의할 때도 그랬죠. 쉬운 질문을 던지라고. 누구나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을 던져야 청중들이 바로 답변이 나오고, 그럼 그 답변을 받아서 대화하듯이 연설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빙하가 다 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고 이제 끝나버리면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뭐지? 이러면서 그냥 당황스럽게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마무리에 예를 들면 나는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래서 만약에 빙하가 녹는 거 그로 인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거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라든가 이제 뭐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하자라든가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나의 먼저 실천의 다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자는 구체적인 제안. 이런 걸로 연설을 마무리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뭐 연설의 목적은 행동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무슨 행동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끝나버려서 되게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다음번에 두 번째 연설을 하실 때는 그런 내용을 좀 추가해가지고 도입부하고 결론을 좀 바꿔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듣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지훈님 한번 해볼까요? 최지훈님 음소거 키시고 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사는 예비 고등학생 최주현입니다. 저의 연설 주제는 청소년들의 가장 많은 고민인 진로와 성적에 대해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저는 진로가 상담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관심을 갖게 된 주제는 진로와 성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심지어 고등학교도 외고를 확실하게 가고 싶어 했지만 그 학교에 믿어야 되는 성적이 나오자 학교 생활 불규칙적으로 하고 우울한 모습을 보여서 큰 걱정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부를 잘 하던 친구들도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이 문제들이 더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의 고민들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도 항상 1순위가 이 진로와 성적이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왔으면 하는 느낌이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주변 친구들도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을 보시면은 진로와 성적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혹시 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 확실히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 방안은요. 우선은 이 진로에 대한 현재 정책들의 내용은 근본적이지 않은 해결책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진로 문제들은 단순한 테스트나 틀이 있거나 내용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로 대부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로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간 친근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본 다음에 그 사람의 취미나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진로에 대해 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로나 성적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 내용들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거의 다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성적에 대한 고민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에 대한 고민도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적이 떨어져서 진로에 다가갈 수 있는 최선책을 알려주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단순히 공부할 동기가 없어서 그 동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고민도 그 사람한테 맞게 잘 찾아가서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청소년들의 진로와 성적에 대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선 주변 친구들한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실천들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박서빈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박서빈 씨. 네,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일단 주제는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잘 고른 것 같은데 약간 연설하는 말투가 너무 일관되지 않았다고 할까? 계속 그냥 친구들에게 편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셔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 일관되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가온 씨. 김가온 씨도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김가온 씨. 일단은 주변에 이야기해서 이제 주변에 친구들 고민들도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던 상황까지 얘기해줘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고칠 점은 약간 강약 조절이 없었던 거, 그런 것도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민재 아나운서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저희가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을 때 항상 집중해서 듣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연설을 듣게 되는 분들도 연설자가 많이 계신 경우에는 모든 분들의 말에 집중하면서 들어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지훈 님이 어떤 게 포인트고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서 들어줘야 되는지 좀 쉽게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짚어주는 것도 있고,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듣는 분들이 한 번 놓쳐도 다시 따라올 수 있게 계속 좀 쉽게 이끌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자님이 아까 하시던 거랑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대신에 우리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청소년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그 연설인데 제가 보니까 그 최지훈 씨 이거 아직 연설문 안 쓰신 거죠? 도입부만 연설문 조금 쓰고 나머지는 안 쓰고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 쓰긴 연설을 썼어요. 하는. 쓰기는 썼는데 좀 안 보고 했지. 네. 네. 그거대로 안 하고 그냥 이제 써놓은 거 좀 참고해서 자기 생각을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요런 게 되게 위험해요. 자기가 평소에 말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말을 좀 잘하니까 뭐 대략적으로 조금 이렇게 몇 개 키워드 잡아놓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높은 경지의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아직 학생일 수준일 때는, 그리고 또 웬만하면 일단 연설문 원고를 완성을 하세요. 일단 연설문 원고를 완성을 해서 A4 한 장이든 5분짜리를 쓰고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서 연설문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여러 번 외워서 숙달되면 그때는 진짜 안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지금 지훈 씨는 아직 연설문 자체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몇 가지 포인트 잡아서 그냥 얘기를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강약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설 내용을 보면 진로와 성적에 관한 고민을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진로와 성적에 관한 고민. 근데 이 진로와 성적에 관한 고민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다양한 아직 이슈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모든 청소년이 겪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해결하기가 그만큼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진로와 성적에 관한 고민을 묶어서 5분짜리 연설을 한다는 건 그 무리야. 차라리 그걸 띄어. 그래서 성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진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거에만 맞춰서 연설을 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진로 교육이 거의 없죠. 진로 교육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갑자기 대학 갈 때 전공을 고르라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청소년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진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솔직히 중학교 1학년 때 뭘 안다고 무슨 전공, 무슨 진로를 그때 제대로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진로가 나중에 10년 뒤에 대학 졸업하고 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는데. 그러니까 너무 진로 교육 시기가 이른 거죠.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다는 건. 적어도 뭐 중3이나 혹은 고2, 고3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취업할 시기와 가까워져야 사실 진로 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지훈 씨가 얘기한 건 같은 진로 교육을 하는 친구인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는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들어줘라. 뭐 이게 대안인데 그게 근본적인 대안이 되냐라는 거지. 왜냐면 걔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걔도 진로에 대해 답이 없는 애인데 이건 심지어 우리나라 교과 과정 자체가 사실 잘못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진로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선택 과목이 진로에 관한 선택 과목이 더 폭넓게 늘어나야 된다든가 그걸 학생이 자기 어떤 교과 과목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다양한 진로를 미리 배울 수 있는 그런 진로 교육 과정이 뭐 신설이 돼야 된다든가 자유학기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와야 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진로 교육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실제로 학생 실제로 교육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안을 한다던가 이제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너무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네가 좀 들어주면 좋지 않겠니? 그건 일반적인 고민 상담은 친구가 해줄 수 있지만 진로 교육에 대한 대안을 그 친구는 뭘 얼마나 안다고 그걸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성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성적에 대한 건 너무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진로 교육에다가 한 문장 얻는 식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잡고 정말 구체적인 연설문을 연설문을 완성을 해서 A4 한 장 정도로 써놓고 그걸 가지고 내 연설이 이게 논리적으로 이 대안이 말이 되는 대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받아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번에 2차 첨삭할 때는 연설문을 일단 완성해서 그걸 그대로 한번 읽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고생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김규현 씨 아까 했나? 연설문 아직 완성 안 됐다 그랬죠? 네. 박준선 아까 했고 심혜원 씨. 자, 심혜원 씨 연설 한번 들어봅시다. 자, 준비. 저 질문을 아직 못 써서 오늘은 그냥 다른 친구들 거 들으려고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 김남석 씨 연설 한번 들어봅시다. 자, 준비. 시작. 난 꿈이 있어요. 그댄 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꿈이 있지만 꿈이 없는 아이, 꿈이 없지만 꿈이 있는 아이, 김남석입니다. 처음부터 좀 이상하셨죠? 연설을 하겠다는데 시작부터 노래를 부르고 꿈이 있지만 꿈이 없다, 꿈이 없지만 꿈이 있다 이런 말 하니까 뭐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할 것 같네요. 네, 전 희망하는 직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인물로 세상의 이름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여러분들의 꿈과 장래 희망은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공무원? 사람을 살리는 의사? 100만 구독자의 크리에이터? 그러면 꿈이 없으신 분들은 왜 없으십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느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 생각을 못 해봐서?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청소년들이 잃어버린 꿈과 그 꿈을 되찾을 방법입니다. 저희 나라의 학생들은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OECD 회원국 중 2020년 기준 행복지수가 최하위고요. 2019년 기준 청소년의 자살률은 1위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학대, 폭력, 따돌림, 그리고 학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그 이유입니다. 저의 이 말로 여러분들은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꿈이랑 뭔 상관이야? 저도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흥미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남들에게 뒤처지지 말자는 생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그때는 1시간도 지루하고 성적도 원하는 만큼 나오지 못하였고 학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요? 네, 저는 그냥 공부를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랩이라는 취미생활을 합니다. 물론 취미일 뿐입니다. 저는 계속 이 취미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2020년 여름에 어느 청소년 센터에서 했던 힙합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중교통으로 2~3시간을 이동하면서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또 공연을 했습니다. 어느 주에는 일주일에 왕복에 12시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더라고요, 제가. 그러나 저는 힘들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공부를 할 때는 흥미를 잃고 랩을 할 때는 행복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왜 가장 빛나는 나이인 청춘에, 심지어 그 청춘의 전의 아이들의 부모님은 왜 스스로 가장 아끼는 사람인 자신의 아이들에게
대학이라는 수갑을 채운 것일까요?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아이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아이가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아이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러면 제 생각은 여러분들은 틀렸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물론 특목고도 자사고도 심지어 일반고도 아닌 공고에 다니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는 저의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찾고 하고 이루고 싶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기르신 꽃을 스스로 꺾지 마시고 물을 주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꽃을 꺾을 수 있는 바람이 불 때는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꽃은 더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아, 꿈과 그 꿈에 대한 로드맵을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자. 그러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야. 저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전해졌길 바라면서 저는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이 없지만 꿈이 있는, 꿈이 있지만 꿈이 없는 아이, 모두가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김남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유서연 학생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를 해주세요. 일단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좀 주제가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과정이 약간 뭔가 이렇게 말을 계속 박자를 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정현 학생도 음소거 키시고, 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포인트는 조금 더 크게 또렷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몰입도도 그렇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님, 우리 코멘트 해주시죠. 네. 우선 오프닝에서부터 딱 이렇게 시선을 사로잡는 게 너무 좋았고요. 오프닝에 딱 시선을 사로잡은 후에 또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게 하니까 더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좋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바로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앞에서 다른 지원자분들이 코멘트 받은 것을 다 반영하셔서 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클로징도 뭔가 지금 되게 클로징이 급하게 끝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좀 여유롭게 좀 여운을 주면서 어떻게 클로징하면 좋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굉장히 완벽할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 좀 급하긴 해요. 근데 만약에 딱 정말 본선 때 이렇게 되시면 긴장해서 호흡을 더 못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내가 최대한 들이실 수 있는 걸 체크해가지고 그때 호흡을 들이시면서 좀 여유도 챙기시고 급해지지 않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남석 씨 연설문 쓴 거 맞아요? 연설문 네? 쓰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삘 받은 대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쓰고 이렇게 원고를 써놨어요? 쓰고 읽으면서 했어요. 오케이. 그 지금 처음에 도입부에 노래를 불렀는데 네. 일단 노래를 부르는 도입부는 좋아. 그런데 노래를 부를 거면 진짜 잘 불러야 돼요. 딱 들어도 야 이게 그래야 이제 이렇게 확 몰입되면서 듣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남석 씨가 한 건 약간 흉내내는 수준이지 뭐 그렇게 엄청 각 잡고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본인이 랩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랩을 하세요. 본인이 연설에도 나중에 자기가 랩이 취미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랩 배우려고 뭐 열심히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입부에 하고 싶은 얘기를 차라리 랩으로 몇 마디, 몇 줄 정도, 몇 문장 정도 랩으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설이 시작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아 제가 정말 랩을 좋아하는 애구나. 뭐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어설프게 노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꿈이라고 하는 주제가 꿈을 갖자 하는 꿈이 있는 아이면서 꿈이 또 없는 아이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추상적이고 뭐 어쩌라는 건지 뭐 애매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하는 얘기,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이런 게 그냥 이제 학부모는 무조건 아이들의 꿈을 이렇게 억누르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은 뭔가 꿈이 있는데 학부모에 의해서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구도로 너무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그 남석 씨 같은 경우에는 랩이라고 하는 취미를 진작 찾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청소년 또 그런 꿈이 없다. 나는 그런 꿈이 없는데, 나는 아직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의 단계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처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너는 아이들은 꿈을 찾으면 되고, 꿈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면 되고, 부모는 그 꽃을 꺾을 생각을 하지 말고 물을 주면 된다. 부모들도 다 물 준다는 생각으로 학원 보내지. 그게 이제 뭐 꺾으려고 학원 보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공부시키는 것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남석 씨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반론을 좀 충분히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논리를 좀 풀어나가면 더 완성도가 있는 연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연설을 그 랩을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아예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랩으로 해도 돼요. 그 본인이 구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랩으로 이제 연설을 풀어나가도 그것도 뭐 하나의 충분히 좋은 연설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뭐 본인한테 달려 있을 텐데 한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끝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소감 듣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김규현 씨 아까 원고 아직 안 됐다 그랬죠? 이송아 씨 했고, 조민재 씨 했고, 최지훈 씨 했고, 박진환 했고, 김혜원 씨 아직 원고 안 됐다 그랬고, 김가원 씨? 김가원 씨는 원고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김가원 씨 연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제가 어떤 학생으로 보이시나요?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엔 저는 이쁜 여학생으로 보입니다. 속으로 욕하셔도 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편인가요?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존감이 매우 낮은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키도 크지도 않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친구들이랑 놀면 남들과 저랑 비교하고 속으로 부럽다 생각하며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이랬던 제가 자존감이 높아진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 핸드폰만 하고 낮잠만 자고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통 부모님과 싸우면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저희 모녀는 부딪히고 나서 바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바로 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의 자존감을 높여준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과의 대화 빈도수를 높여보는 것이 어떤가요? 아무한테도 못 꺼냈던 이야기를 부모님께 꺼내보는 것이 어떨까요? 부모님은 누구보다 내 편에 계시고 제일 먼저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계시나요? 무턱대고 화만 내시고 있지는 않나요? 용기 내어 부모님께 대화를 신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그치지 말고 그냥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세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또 저는 거울을 보는 것도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공주병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거울을 봤을 땐 어떤가요? 제가 이뻐 보이나요? 아니면 또는 못생겨 보이나요? 여러분의 미의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인가요? 아무도 미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미의 기준의 눈으로 항상 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항상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의 기준을 저에게 맞추어 보았습니다. 미의 기준을 저에게 맞추어 보니 장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이 아주 큽니다. 또 콧날이 오똑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절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거울을 보며 자신을 비하하기보다는 장점을 찾아가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서빈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일단 말은 또박또박하고 차분하게 잘 얘기한 것 같은데 약간 문장 끝에 마무리가 아직 잘 안 된 것 같아 보여서 그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네요. 그 다음에 우리 최지훈 씨 음소거 키시고
저거 끼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네. 우선은 그 자존감을 올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좋았고요. 아쉬운 점은 딱히 없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우선 강점은 가온님이 굉장히 씩씩하게 말하시는 게 강점이에요. 이거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자존감이라는 주제이다 보니까 씩씩한 말하기도 좋고 중간중간 다른 부분에서는 부드럽게 말하는 부분이나 뭐 따뜻하게 말하는 부분 여러 가지 톤이 같이 나와도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쓰신 시나리오에서 문장들을 보면서 씩씩하게 말해야 되는 문장이다. 그런 거는 체크도 해주시고 반면에 여기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는 게 필요한 문장이네. 이런 건 체크하셔서 다른 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성격이 약간 급한 편이신가요? 굉장히 말이 빨라지려고 계속 하세요. 그래서 빨라지지 않도록 계속 여유를 좀 잡아주시는 거 본선 때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그 가온 씨 연설은 메시지가 자존감을 높이자 뭐 이런 얘기겠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자는 얘기인 것 같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얘기하신 게 이제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할 테니까 얘기하면 이제 자존감 높아지겠죠. 두 번째는 이제 뭐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하나의 메시지로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뭐 저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대화는 또 좀 다르잖아. 이게 심리적인 어떤 측면이고 거울을 보는 건 외면적인 또 외부적인 측면인데 좀 하나로 좀 더 이렇게 연설이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만약에 예로 든다면 내가 사실은 이런 자존감이 낮았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아 그렇구나 라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이제 이런 게 마치 구연동화 하듯이 실제로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엄마의 역을 연기하고 나의 역을 연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구체적으로 그걸 직접 연설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닿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언론적인 얘기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게 두 갈래로 가지 말고 차라리 하나 외모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부모님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부분이나 거기에 뭔가 포인트를 좀 더 중점을 둬서 그거에 집중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설을 듣고 나면 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하면 정말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대안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게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두 갈래 방향으로 가니까 뭐 내가 듣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좀 더 고민해 보고 우리 2차 두 번째 연설 할 때 그때 한번 다시 첨삭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아직 안 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박정인 씨? 박정인 씨. 아, 저 원본이 준비 안 돼 있어서. 원고 아직 준비 안 됐고. 김정현 씨 아까 했나요? 김정인 씨도 원고 준비 안 됐나? 아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김정현 씨 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성심여자 중학교 2학년 김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대회장에 오기까지도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이나 윤리는 단순히 삶에 대해 생각할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뭘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길을 가다 외나무 다리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때의 선택의 폭은 한강에 있는 큰 다리를 건너는 것보다 넓습니다. 첫째, 자신감을 갖고 그대로 앞으로 간다. 둘째, 그냥 안전하게 돌아서 간다. 셋째, 일단 멈춰서서 대안을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론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에 내가 서 있을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수백 번은 들어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빠가 좋습니까? 엄마가 좋습니까? 이 질문은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답을 해줄 수 없는데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하는 물음이 됩니다. 저에게 그런 순간은 유치원 때였습니다. 하루는 한 남자애가 유치원 화단에서 꽃을 꺾어서 정연아 좋아해! 라고 하더라고요. But I'm so 새침대기 lady. 획 돌아서 제가 좋아하던 남자애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남자애는 너무 잘생겨서 소풍이나 급식 먹을 때 여자애들 사이에 둘러싸인 왕자님이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저를 좋아하는 남자애와 제가 좋아하는 왕자님 사이에서 누구랑 사귀지?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상상의 다리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귀여운 스토리지만 저에게는 이 선택이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졸업했습니다. 상당히 후회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둘 중 한 사람을 선택했다면 제 삶에 있어서 이성교제의 가치관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큰 선물이지만 부담스러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오는 아이들 중 누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아빠보다 엄마가 좋다고 당당하면서도 순수하게 말한 윌리엄이 떠오릅니다. 저도 아직은 어린 학생이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답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윌리엄이 최고예요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주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진 대신 여러 법이나 규칙들이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와 해야 하는 의무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선택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말을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요즘 대세인 유튜브가 떠오르실 겁니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싶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감시하고 억압하는 의무만 다하려 합니다. 선택이 세대 차이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 차이에 작은 금들이 가기 시작하고 그 금이 벌어지면 세대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세대 간의 신뢰가 무너지겠죠. 세대와 계층 간의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권리든 의무든 잘 생각해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바라보며 선택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선택에서 좋은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안 돼, 큰일이야, 혀를 차며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어렵다는 코로나19와도 잘 싸우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 국민을 속인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했습니다. 모두 서로를 믿고 힘을 합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선택을 잘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였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 청소년이 선택한 결과물을 토대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될 테니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진환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일단 잘 들리게 해준 거가 장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민재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은 흔히 받아볼 수 있었던 질문들을 예시로 들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짝사랑 스토리가 너무 주의 깊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쉬웠던 점은 도입 부분이 너무 빨라서 처음에 이렇게 빨라도 들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선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촛불 집회? 그래서 이 촛불 집회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더 좋았던 걸 강조해서 선택의 장점을 더 얘기해줘서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진희 관장님도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마포 청소년 수련관의 정진희 관장님 음소거 키시고 방금 전에 우리 학생 연설 들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들었을 때 굉장히 또박또박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셔서 언어 전달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예시진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흥미가 있었는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민주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선택이라는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와닿지는 좀 않아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님도 네. 코멘트 해주시죠. 네, 저는 스피치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스피치가 굉장히 지금 잘 훈련이 되어 계세요. 발성도 너무 좋고 소리가 울리는 부분도 굉장히 명료하게 울리고 있고 표현력도 되게 좋아요. 여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연설가로서의 약간 쇼맨십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어울리는 표정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표정이 사실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밝은 문장일 때는 웃어도 되고요. 뭔가 장난스러운 문장할 때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는 지금 좋으니까 더 다음 단계인 표정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정현 씨 연설 엄청 잘하는데 다만 연설이 좀 이 요거가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하나로 정리가 돼 있지가 않고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구성을 좀 다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우리가 받게 되는 인생 최대의 질문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가. 거기서 우리는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도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단 선택이 중요하다. 그런데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선택을 잘하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시민으로서 좋은 선택을 하고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뭐 이게 이제 연설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근데 이제 그 메시지가 너무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 그 초등학교 때 남자애가 고백해 왔는데 걔를 I'm so 뭐 이렇게 lady 뭐 너무 귀여운데 근데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쌓아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막 섞어 놔서 또망또망 얘기한다고 좋은 연설이 되는 건 아니고 그게 논리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쌓여가서 그래서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 나는 이 선택을 할 때 이런 책임을 질 자세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 느끼게끔 이제 그렇게 여겨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런 어렸을 때는 나도 선택이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고백이 들어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사이에서 그 선택을 못하고 그냥 졸업을 해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하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봤더니 윌리엄이라는 꼬마애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고 너무나 당당하게 엄마라고 얘기하고 왜 엄마가 좋은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고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사회고 우리도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 어렵다는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있고 또 국민을 속였던 대통령을 우리가 촛불 집회라고 하는 시위를 통해서 뭐 쫓아내고 뭐 그를 통해서 이제 또 선거를 통해서 뭐 심판을 했고 뭐 등등 블라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논의가 나의 어떤 개인사로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집단적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가지는 것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구성돼서 쌓아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얘기저기가 산발적으로 막 들어있어서 그걸 원고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게 이 말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걸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연설문을 한번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걸 갖고 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잘해. 잘 하는데 연설문 구성을 좀 더 논리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 안 하신 분,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 중에 나는 아직 원고가 있는데 안 했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오늘은 처음이라 이렇게 뭐 다들 그냥 와서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일단 이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끝나기 전에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볼게요. 우리 박서민 씨 원고 준비됐어요? 네, 잠시만요. 오케이, 그럼 박서민 씨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저 비디오 잠깐, 켜야 근데 될까요? 비디오 킬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연설은 이 종합적인 걸 다 보기 때문에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도 보려면 비디오 켜야 돼요. 네, 잠시만요. 네네. 오케이. 자, 준비.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만 18세가 된 청소년 박서빈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이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가져야 할 권리, 선거권을 얻었습니다.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인데 국가의 중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하지만 만 18세에게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의 논리가 충돌하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교육적으로 정당하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지만 그에 반해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미성숙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의 깊이와 판단의 정확도가 나이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게 대학 입시와 공부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고등학교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 중에서 정치와 법을 선택한 학생들만 간단한 구조 이론을 배울 뿐입니다. 선거권을 얻은 만 18세 청소년을 보고 교복 입은 유권자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복이라는 이미지와 교복이 갖는 사회적 제한 속에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우리 청소년을 가두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3이 무슨 정치냐라는 말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또래에게서도 많이 들립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정치 냉소주의 사회는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 청소년은 더욱 위축되어 왔습니다. 청소년은 선거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려 합니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당당한 구성원이라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올바른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실제 현실 정치에서의 참여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1월이 생일이라 만 18세가 이미 되었고 다가올 4월에 진행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선거를 하기에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 선거나 정치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지난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선거에 임박해서 관련 교육을 영상으로만 간단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거에 앞서 교육을 단기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여 점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확대해가며 만 18세가 되었을 때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었기에 주요 유권자층을 대상으로만 공약을 수립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청소년 유권자가 만 18세에서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선거에 참여해 투표하는 것은 각자의 의견을 국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행위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선거권이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세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많이 늘어나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 유권자 박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정현 씨 음소거 키시고 우리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자신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많이 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 연설문을 보는 시간이 화면을 보는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그 점만 조금 고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심혜원 씨, 우리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좋은 점은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자신이 지금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되게 광범위한 것 같고 표현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진희 관장님도 우리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서 이해하기 좀 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 처음이어서 그런지 약간 긴장 좀 많이 하셨고 좀 자세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님도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해주시죠. 네, 우선은 2차 첨삭이 있다고 하시니까 내가 청중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더 집중해서 들을까? 이 부분은 유범기 기자님과 좀 더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니까 더 자기 이야기답게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뉴스를 전해주는 것 같은 스피치였던 것 같아요. 뭔가 뉴스 앵커에 어울리는 스피치였는데 이 연설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자신감 있게 자기 이야기처럼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서민 씨 연설이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연설이긴 한데, 그러니까 연설 구성이 그 자기 얘기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론이 뒤로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서빈 씨는 이 19세 만 19세 18세 선거권 연령이 낮아져서 선거권을 가지게 됐고 블라블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반론을 먼저 얘기하고, 저도 이번에 19살이 돼서 올해 선거권을 가지게 됐는데 아직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작년에 총선 때 투표한 선배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방송 시간 1시간 이렇게 선거 직전에 영상으로 한번 교육했을 뿐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오히려 뒤에 나오니까 약간 이제 설득력이 좀 그것까지 기다리기가 지루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도입부에 차라리 그 뒤에 나오는 자기 얘기와 그 선배의 경험담을 도입부에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원론적인 어떤 선거권이 낮아져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당장 4월에 한 달 뒤에 투표해야 되잖아요. 2달 뒤에 서빈 씨 투표해야 되는데 서빈 씨한테 어떤 교육이 실제로 필요한지, 예를 들면 각 당에서 나온 후보들이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고3 수험생인 그 학교에 있는 나한테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라든가 지금 당장 어떤 교육을 받고 싶고 그걸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이 이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과목을 신설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모든 과목에 다 이렇게 그런 민주시민적 내용이 뭐 철학과 가치가 반영돼야 되는 건지,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뭐 정치를 학교에서 가르치면 뭐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치는 거에 대한 반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려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우려를 소개하고 반론 수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재반박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찬반이 갈리는 이런 논쟁적인 주제를 다뤘을 때는 반드시 내 주장에 대해서 나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인 거죠. 그거에 대한 반론을 소개를 해주고, 그 반론이 이런 점에서 일리가 있어. 하지만 이 반론은 이런 점을 보지 못하고 있어 라면서 재반박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의 설득력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서민 씨는 2차 첨삭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어떤 반론 수용과 재반박을 통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연설을 좀 수정해서 갖고 오시면, 그리고 도입부에 자기 얘기를 앞부분으로 빼서 도입부에 좀 해주시고, 그러면 연설문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한번 2차 첨삭 때 하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뭐 주제는 아주 좋습니다. 시의적절하고 딱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직 안 한 사람,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아직 나 연설문 준비했는데 안 했다, 그런 사람 있나요?
다른 사람 뭐 손을 들거나 없죠? 자, 그러면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진환 씨부터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 첫 번째 첨삭 참여해본 소감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인천 멘토링을 통해서 제가 저희 연설을 만들고 그 부분에서 어떤 걸 더 추가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걸 더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민재 씨. 조민재 씨도 음소거 키시고, 자, 소감. 실제로 이번 수업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 또래의 이건 장단점 수업은 아닙니다. 또래의 장단점 파악은 또래의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고, 그 아나운서님의 그 피드백과 선생님의 피드백이 있어서 오히려 눈높이 다양하게 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서연 씨도 소감. 일단은 그 피드백에서 제가 약간 연설문 쓰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나도 이런 걸 좀 따라하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심혜원 씨 소감. 처음에 중 들어올 때 원고를 읽고 나서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친절하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좀 더 쓸 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뭐 혼내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우리 뭐 왜 혼내겠어요? 그냥 잘하라고 하는 거지. 최지훈 씨 오늘 어땠나요? 소감? 네, 그 피드백 받는 내용들이 확실히 저한테 많이 좋게 다가와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다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송아 씨도 오늘 소감. 쓸 때 경험을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을 빼먹어서 그랬는데 너무 잘 맞게 짚어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현 씨 소감. 제 연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연설에 대한 강점이나 피드백들을 들으면서 저도 저런 강점을 조금 더 살려야겠다, 저런 거를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것도 많이 느낀 것 같고, 5분이 또 짧은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넣고 싶은 의견들이 많아서 지저분하게 좀 됐던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멘토링 전까지는 피드백 잘 수용해서 더 좋은 연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김가온 씨 소감. 제가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 몰랐는데 이렇게 피드백 주시고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이제 뭘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정인 씨 소감. 제가 물론 연설 이건 아직 준비를 못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연설 들으면서 조금 더 연설을 고쳐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연설이 조금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연습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희 씨는 2차 첨삭 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박서빈 씨도 소감. 일단 약간 저도 쓰면서 구성에 있어서 약간 고민이 많았는데 그 부분 피드백 주셔서 잘 반영해서 2차 첨삭 때 다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래한테도 그 의견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진희 관장님도 좀 늦게 들어와서 보셨는데 뭐 어떠셨는지 그냥 간단히 좀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소감도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청소년재단 안에 있는 마포청소년문화집 이 연설대회를 같이 운영. 네.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여러분들의 1분 소개를 들으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주제를 보니까 한 10가지 어쨌든 각자 다양한 것들을 되게 똑같은 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너무 놀랐고 오늘 많이 준비해 주시고 뭔가 연습한 것 같아서 2차, 3차 멘토링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설 오늘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각자 되게 다른 주제로 자기 이야기를 잘 연설로 만들어 와서 정말 보기 좋았고, 사실 이제는 정말 정답이 없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될까?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윤방기 기자님이 또 멘토로서 잘 이끌어 주실 테니까 자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다 좋은 또 논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잘 멘토링을 통해서 다듬되 스피치는 사실 자신감이 거의 9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도 크게 벌리시고 표정도 꼭 무표정으로 말 안 하셔도 돼요. 당당하게 여러 가지 표현을 다 해보시면서 연습하시면은 가장 좋은 연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고 읽어도 되는데 2차, 3차 이렇게 가면 이제 슬슬 외워야 돼요. 이제 슬슬 외워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카메라 어디 있는지 알죠? 그 시선을 카메라와 맞추면서 얘기하는 그런 연습을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 전에 연설문을 완성을 잘 해야 되겠죠. 연설을 완성하는 단계까지는 같이 첨삭을 하면서 내용을 한번 좀 검토를 해봅시다. 어쨌든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끝나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할게요. 음성을 잠깐만, 그 비디오 잠깐만 켜주시고 그 카메라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한번 찍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카메라 봐주시고. 네.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설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안녕,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